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예, 상당히 오랜만이죠. 예, 그간 뭐 저희도 일정이 많고, 예, 뭐 수행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잠시 좀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 몇 년 만에 좀 시작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예, 사례를 공유하고, 예, 또 케이스를 나누는, 예,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사례. 예, 성공 사례가 도움이 좀 많이 되긴 해요. 여러분들 사건에서. 하지만 사례는 사례이다. 완전히 똑같은 사례는 예, 노동 분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 동원돼서 직접 이렇게 사건도 하고 이렇게 케이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유사 사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제 갱신 기대권, 예, 이걸 얘기하는 건데, 갱신 기대권 말이 좀 낯설죠. 이른바 기간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 퇴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해고 없이도 당연히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 예, 돌아가신 분, 뭐 사망,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그리고 정년의 만료, 정년이 다 도달하신 분들, 뭐 취업기치상 요즘 60세죠, 정년, 또는 기간을 정한 근로자, 노동자, 이 경우에는 예, 사고로 보지 않는다.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나가기로 한 거다. 다만 이 케이스에도 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갱신이 되어져서 다닐 수 있다고 신뢰를 형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 이거 사실상 갱신 거절하는 건 해고다. 뭐 이른바 갱신 기대권이란 법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인정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 현실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 자릿수, 뭐 많아도 10%가 안 돼요. 한 자리 숫자로 인정되는 굉장히 낮은 비율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케이스가 좀 의미가 있고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진 계약, 이게 이제 원래의 계약 기간이라고 해보죠. 본래의 계약 기간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예. 요만큼의 계약 기간이 어, 종료되면은 본래 여기가 엔딩이란 말이죠. 이런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예, 이것이 한 번 더 통째로 카피돼서 여기 존재하는 걸로 보겠다. 예, 이게 이제 계약 갱신 기대권이란 법리예요. 예. 이론적으로는 이 전에 뭐가 있냐면은 기간의 정함을 형식적으로 보는 경우, 기간이 뭐 무기계약 간주 법리 뭐 이렇게도 부르긴 한데 형식에 불과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뭐 1년, 2년 계약 기간이 형식적인 거고 늘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 계약 기간 자체가 없는 걸로 보죠. 예. 이런 케이스의 법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거의 멸종 없어요. 이거 지금 제가 케이스를 최근에 몇 년 동안 아예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인정되면 이 다음 버전인 갱신,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이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진다라는 법리고, 쟤는 예, 아예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함이 사실상 없다.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설명드리는데 의미는 크진 않아요. 이 사건도 이 갱신기대권 사건이지 이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정한 기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사례는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어려운 그 한 자릿수의 확률을 뚫고 이긴 사건이에요. 예, 대단한 거죠. 자,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데 당초 고지, 그러니까 입사의 모집, 채용 공고의 모집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채용이 된 거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의 일이 고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일을 기피한다. 그래서 일을 하겠다는 직원들을 굳이 내보낼 필요가 없다. 실제 장기 근속자 굉장히 많았었고, 근로자 B 씨는 A 회사에 입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사 이유는 정년이 보장이 되고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젊은 노동자들이 이제 상당히 기피하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 노년의 노동자들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입사일로부터 그해 말까지 기간을 연봉 계약, 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뭐예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도가를 가지고 있냐면은 사용자가 물론 노동자를 계속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어도 아차 하면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여러분 그 모집 공고에서 정규직이라 돼 있어도요. 근로 계약이 기간제면요. 뭐가 더 우선할 것 같아요? 이게 더 우선해요. 예, 기간제가. 이거는 청약의 유인, 어려운 말로 유인, 쉬운 말로 이게 낚시질하는 거야, 낚시질. 아무리 매력적인 미끼가 있어도 뭐예요? 미끼일 뿐인 거예요. 여기가 본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 맺으면은 이거 아무리 주장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자,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 자, 모든 직원이 매년 기간을 정한 연봉계약서 작성. 이 연봉계약서하고 근로계약서는 달라요. 문제는 근로계약 기간이에요. 자, 근로자 B는 자신이 정규직 근로자이며 기간을 정한 연봉계약서는 말 그대로 그 해의 연봉을 정한 것이라고 믿고, 많이 이거 실수 많이 하셔요. 믿고. 자, 연봉 가로치고 근로라 돼 있으면 일단 이상한 거예요. 일단은. 예. 이 근로계약 기간이. 근데 본인이 이렇게 믿고 나는 1년 단위 연봉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는 숨겨져 있어, 사실.
사실은 이제 까딱하면 바로 이제 이게 회사에서 아웃시키려는 말 그대로 이 칼날이 숨겨져 있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근로자, 노동자는 또 이제 회사에 들어서 노조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요. 사실 고용 안정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노동자가 노조 가입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은 이제 스스로 내가 정규직이라 믿고 열심히 이제 활동까지 하신 거죠. 이듬해 A 회사는 기간을 정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던 종전 관행과 달리 비액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작성을 요구했다. 입사 2년 차에 해당하는 날 1년이 됐을 때 확실하게 못 박아요. 예, 안 그래도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애매한 상태였는데 아예 예,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도 체결을 해버려요. 변경된 근로계약서 기간이 만료된 날 아니나 다를까 노조 활동하는 노동자 마음에 안 들었겠죠. B회사는 2년이 되는 날 근로계약이 만료됐다 통보했다. 예,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는 뭘로 보냐? 해고라 보는 거죠. 자기 의사에 반해서 나가는. 원칙은 해고가 아니라 그랬죠. 당연퇴직. 기간을 정한 거기 때문에 애외적으로 해고에 정확히 말하면 해고에 준하는 해고랑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의미예요. 계약직, 기간을 정한 근로자, 원칙적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지면 자동 근로계약은 종료되어진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보호가 전혀 되어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그 기간제 근로 체결한 노동자는 진짜 파리목숨이에요. 파리목숨. 굉장히 살아나기 어려워요. 기간제법은 계약직 사용을 2년에 한해서 적용한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간주되어지는 경우 의사 무관하고요. 이거는 이제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 많이 요즘 아시죠? 기간제 계약을 하도록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 이렇게 1년 요 더해서 1년 더해서 1 더하기 1은 2죠. 2 플러스 이게 되면은 다음부터 기간의 계약의 간주 계약이 없는 걸로 간주된단 말이에요. 좀 더 어려운 얘기를 나가면 계약이 없는 걸로 간주되는 이 기간제법이 생긴 이후에도 갱신대권은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고 이후 한참 뒤에야 알게 된 갱신 프로세스 조치.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는 그 노동자가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기간 종료와 함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단 말이에요. 이 노동자가 이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회사에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고 이제 해고의 합리성, 해고의 정당성을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갱신기대권이라는 문제의 법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 기대권, 신뢰, 믿을 수만은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예.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갱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회사가 또 해요. 노동자 입장에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 예. 여기서 이제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 회사가 주장하는 게 회사는 두 차례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이면 계약이 갱신되는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가. 이 얘기 뭐예요? 이 자체가 갱신기대권 인정이에요. 이러면.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갱신기대권의 기본 요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거나 취업규칙에 또는 단체협약에 또는 근로계약에 근데 대부분 요게 많이 없죠. 근데 이 케이스는 사용자 스스로가 이런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땡큐죠 이러면 저희로서는 뭐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한 규정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신뢰를 형성한 경우 그러니까 뭐 너는 일을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갱신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뭐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일을 할 거야 뭐 업무를 보고 계속 맡겨져 있고 이런 경우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평가 자료를 왜 자꾸 갱신 기대권에서 제출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갱신 기대권이라는 건요 계약이 갱신들이라는 기대 계약이 갱신들이라는 기대는 쉽게 하면 프레 코스예요. 프레가 뭐냐 전 단계 이제 1단계 관문을 통과해요. 갱신 기대권이 인정돼서 부당 해고가 나오려면 이 프레 코스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 일단 통과해야 돼요. 거절의 합리성 이게 이제 본 코스 여기를 통과하고 나서 이걸 통과를 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면은 부당해고 이제 승소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이 법리의 구조가.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갱신기대권이 여기 프레코스를 통과하면 여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잘 통과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갱신기대권이 막 태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다 여길 막는 거에 집중했지 이거의 합리성 부분, 거절의 합리성. 그러니까 야, 짜증만 했냐. 이 부분은 거의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트렌드가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것보다 이 부분 걸릴 때가 더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갱신이 거절을 하면 안 되는 만한 사정은 보이지만 이 사람의 인간관계 또는 뭐 근로과에서 태도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를만 했다. 그럼 여기서 잘리면 사실상 해고는 오케이. 예. 그러니까 해고에 준하는 것도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안에서 보통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해고는 정규직 해고보다 이거 좀 논란이 있는 거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는 해야 돼요. 정규직 해고보다 조금은 더 크다고 보여요. 실제로. 예. 이게 이제 갱신기대권 해본. 이게 조금 더 커 보여요. 여기보다 더 큰 게 뭐 있어요? 시용. 시용은 제가 보기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규직 해고보다 다소 커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평가만으로 사람 자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냐면 결국 해고의 정당성 자체를 다투는 게 업무 능력이 괜찮냐 능력으로 다투게 됐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뭐야? 능력이면 우리 말하는 거 평가. 이 사건도 이제 그렇게 다퉜죠.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다투면서 이제 갱신기대권은 아무래도 될 것 같으니까 회사가 열심히 제출하는 것은 평가. 일 못했다, 일 못했다. 근데 평가를 면밀하게 뒤져보면 이게 급조된 평가는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은 평가 애초에 기준도 없었어요. 어떻게 평가하겠다. 그리고 합격 기준도 없었고. 왜 갑자기 태어났으니까 이게 당사자는 이런 평가가 어디 있었어? 고지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들여다 보니까 1차, 2차 평가자가 동일하고 1차, 2차 평가가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뭐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개선의 기회 뭐 여지 이런 것도 없어요. 곧바로 다음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같은 평가자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 항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이한 평가를 해요. 1차 8점, 2차 0점. 가능해요? 갑자기 이 사람이 그뭐 뜨거운 물 들어갔다 찬 물 들어갔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평가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 건강상 평가는 모두 0점. 예. 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전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적용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1단계, 2단계. 여기도 2단계요. 자, 여기는 지금 뭐 평가 기준 자체가 뭐 설레발치고 갑자기 만들어지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적용도 엉망이죠. 지금 적용도 엉망이죠. 결국 이제 뭐 부당해고로 나왔죠. 이 케이스는. 예. 일단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재계약 프로세스를 알게 되어졌고 갱신기대권 자체는 그래서 쉽게 인정이 됐어요. 사례는 평가자 C의 0점 부여로 인해 신청인의 평균 점수가 68.75. 그러니까 70점에서 되게 간당간당했어요. 근데 이 간당간당한 점수 중에 건강 항목만 올라가면은 이 평균 70점이 넘는 상황이에요. 재계약 기준이 70점이 넘을 수 있다. 실제로 뭐 건강상 문제가 없어. 우리 건강검진 기록 막 가져다 내고 왜 도대체 이 점수 존나 말해봐라고 내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정은 어떻게 났냐? 판정은 그 평가자가 평가가 받은 거와 공정하게 보기 어렵다. 재계약 평가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객관적이지도 않고 1, 2차 점수 모두 0장을 받았으나 건강검진 결과 B는 건강상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모두 주관적인 평가다. 뭐 그러니까 건강 문제에 좀 포인트를 잡긴 했는데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실제로 그 마련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죠. 쉬운 사건은 아니에요. 쉬운 사건은 아닌데 이로 인해서 갱신 기대권도 인정이 되어지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그 부분도 이제 인정되어진 사건이죠. 이처럼 갱신 기대권 사건이 쉬운 건 아니지만 허술한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공공기관 이렇게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좀 치밀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사기업 자그마한 회사들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게 어렵기도 해요. 사전에 기준 마련해야 되지, 평가의 적용도 합리적이어야 되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도 마련해 놔야 되지.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보니까 회사들도 굉장히 허술하다. 갱신기대권에 넘어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질 만한 사정,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었다라고 인정되어질 만한 사정이 보이면은 합리적 평가가 과연 이루어지는가에 되게 포커싱을 좀 맞춰서 요즘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기준이 있었나? 어떻게 적용을 했나? 뭐 이런 거. 뭐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늘 이의 제기도 좀 하시고 자료도 수집하셔야 되고 그런 사정을 거쳐야 돼요. 김nom사 TV에서는 오랜만에 성공 사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갱신기대권 사례지만 또 많이 문의도 있고 최근에 조금씩 좀 나아지는 경향도 보이지만 굉장히 노동자한테 아직도 어려운 쟁점이 그런 사건입니다. 네, 저희도 이 사건 할 때마다 좀 부담을 느끼지만 이길 때 가장 좀 보람을 많이 받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좋은 결과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랑 결이 조금은 달라요. 아무튼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꼭 포기하지 않고 점검을 좀 받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nom사 TV에서는 성공 사례를 좀 간략히 알아봤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이용해 주시고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세요.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에서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짤막하게 올려주시면 짤막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해결할 수 있는 걸 곧바로 답을 드리는 시스템이니까 구체적 상담은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컨텐츠 양산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